근데 오디션을 연속해서 계속 떨어진 날인 거죠. 한 몇 달 동안 본 오디션이 다 안 된. 그래 뭐 11번 하면 되는데 10번 하고 포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넘어지지 않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몇 번씩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절망을 하고 슬펐을 때마다 글을 쓰다 보면 슬프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글을 써서 다 끝까지 쓰고 나니까 마지막 말에 쓰고 싶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우울하게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통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감정이 진짜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는 가만히 있어요. 네, 최대한 가만히 있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만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화가 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뭘 뭐 치거나 이럴 정도의 어떤 그런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들이 좀 사그라들 때까지, 예,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요. 예, 감정을 되게 기록해요. 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근데 그 기록하는 과정에 왜 내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래서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이 없는 문제인지, 뭐 그냥 일어나는 일도 있잖아요. 예, 뭐 누가 저를 가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생긴 일,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쭉쭉쭉쭉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분노할 만큼 뭐 저를 가해한 대상이 없을 때도 꽤 많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거죠, 그냥. 예, 제가 감정적으로 슬프고 화가 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키워나가고.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글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글로 쓰고 나서 보면 뭐야, 그렇게 스펙타클한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희가 영화 시나리오도 보고 연극 대본도 보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 일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서 슬프고 힘든 경험으로 가져갈 만한 충분한 그냥 좋은 에피소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전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글로 정리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다 해결책까지 같이 써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해결책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예, 해결책이 있다면 최대한 그 방법을 마련해서 행동을 하죠. 예, 실천까지 옮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이렇게 3단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항상 헤쳐나가는 편이에요. 뭐 주짓수라는 운동을 했을 때 다른 거랑 결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짓수를 하는데 9번, 10번 제가 만약에 바닥에 깔려 있으면 9번, 10번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지는데, 관장님이 한 번 더 해봐, 이러면 한 번 더 해서 11번째 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예, 왜냐면 상대방이 제가 10번 동안 발버둥 치는 사이에 지친 거죠. 예, 그러니까 방심한 사이에 넘어갔든 그런 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그날 하필 또 오디션에서 떨어진 날이었어요. 근데 오디션을 연속해서 계속 떨어진 날인 거죠. 뭔가 한 2번 떨어졌다가 아니라 한 몇 달 동안 본 오디션이 다 안 된 그런 시절에 딱 하면서 그래 뭐 11번 하면 되는데 10번 하고 포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저는 그런 결합을 되게 많이 하는데,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저는 넘어지지 않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몇 번씩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절망을 하고 슬펐을 때마다 글을 쓰다 보면 슬프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글을 써서. 다 끝까지 쓰고 나니까 마지막 말에 쓰고 싶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우울하게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절망적으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처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정말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되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도 그래서 힘들다 라고 쓰는 건 되게 글을 쓰면서도 좀 이상하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게 되는 거죠. 글의 마무리 부분에. 그렇게 되면 그래 어떡하겠어,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그렇다고 누워서 술 마시고 자고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결국엔 변화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글을 쓰면서도 제가 감정이 변화하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인 거죠. 스스로 타인과 비교해서 저를 깎아내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TV만 틀면 나오고 영화만 뭐 포스터만 나오면 주인공이 되어 있는 많은 배우분들이랑 같이 독립영화도 찍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그 시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다 막 좋은 작품 맡고 좋은 캐릭터 맡아서 막 연기도 엄청 늘고 막 성공이라는 그런 말을 붙을 만큼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죠. 배우로서 많이 크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명일 때는 그냥 막 뭐 좋고 이랬는데, 두 명일 때도 와 뭐 이제 뭔가 아 여기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 잘 되는구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저 빼고 모두가 그렇게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게 되고, 뭔가 응원을 하고 있고 뭔가 축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절망감을 느끼고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다 잘 되는데 나 왜 안 되지? 내가 재능이 없나? 아니면 난 실력이 없나? 아니면 나는 뭐 못났나? 뭐 소위 끼리끼리 논다고 하던데 그럼 나도 저렇게 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해서 뭔가 안 되고 있을 때 되게 저를 스스로 작게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뭔가 엄청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되게 외출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제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시절이 저에게는 가장 최악의 일이 아니었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일단은 실패, 역경, 고난 뭐 이런 일이 뭐 많았죠. 예를 들면은 뭐 가난했던 시절도 있고, 아니면 뭐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라던가, 뭐 아니면 뭐 촬영 중에 뭐 하차를 하게 된다던가, 뭐 관계성을 잃게 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역경, 고난, 실패 이런 게 많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별로 그걸 큰 고난, 역경, 실패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힘든 일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편이라서 제가 되게 좀 극단적인 생각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슬픈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그 끝에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죽음이 만약에 그 슬픔의 끝이라면 그 이전의 상태는 뭔가 다스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역경, 고난, 실패의 어떤 디테일한 에피소드 같은 게 저한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쉽게 일어서는 과정을 잘 극복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거든요. 예, 지속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만약에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지속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승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럼 뭐 화도 나고 욕도 할 수 있겠지만 한 3, 40분 지나면은 사실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감정이 과연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만큼의 사건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근데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되게 순간적이었던 그냥 이슈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사건이라면 그거는 이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똑같은 실패와 역경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정이랑 사건을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감정은 이제 잊혀지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회복하는 편인 거죠. 일단은 받아들여요. 네, 일단은 받아들이고, 저희가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살 수는 절대 없잖아요. 네,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안 좋은 일이라던가 그런 감정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걸 계속 외면하거나 거부하기만 하면 그게 더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아, 이런 안 좋은 일이 닥쳐서 내가 지금 감정이 엄청 많이 슬프고 힘들구나 라고 했을 때 이걸 바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아, 이런 일이 나에게 왔다 하면 그 감정을 되게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이제 제 몸이랑 체화될 때까지 되게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차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조금 더 객관화해서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이 일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총 인생에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의 큰 고통이고 슬픔일까? 라고 따져봤을 때 뭐 과거에 더 큰 슬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상상했던 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이게 정말 큰 고통인가 슬픔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닌 적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감정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좋은 일이 생기면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회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당연히 제가 이제 어릴 때 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아, 막 20대 20살 초반에 막 청춘 영화 찍고 막 라이징 스타 되고 막 진짜 유명인이 되는 생각까지 하면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30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늦었나? 뭐 난 이제 뭘 내세우면서 어떤 걸 매력으로 가지고 배우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근데 뭐 TV 틀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저 형도 나랑 그 친했던 형도 뭐 한 3년 전만 해도 오디션에 100번, 200번 탈락했던 형인데 좋은 기회가 와서 그 좋은 기회를 잘 잡을 만큼 내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의 저보다 나이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내가 늦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글을 쓰는데 제가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이제 내려고 교정 기회를 하면서 보는데 잠깐만 나는 30이 넘어서 책을 냈잖아. 30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작가가 될 꿈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작가로서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작가 지망생이라는 얘기도 할 일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벼랑간 글을 쓰기 시작하고 30이 넘어서 작가가 됐는데 뭐 나이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배우라는 인생이 되게 생각보다 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 그런 과정들 거기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예. 뭐 50, 60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전혀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런 성공하는 모습의 다양성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발견하면서 되게 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